안녕하세요. 인생담소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 의사님의 치매와 인지기능 장애라는 주제를 갖고 강연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나이는 50대, 60대, 70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지금 몇 살일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중 일부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늙은 뇌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신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젊은 뇌를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뇌라는 것은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뇌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20년 가까이 수천 명의 치매 환자와 인지장애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뇌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단 2주 만에 뇌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뇌의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뇌 노화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만 20세가 되면 완전히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만 35세부터 매년 0.2%씩 뇌세포가 감소합니다. 특히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는 35세부터 매년 0.5%씩 감소하죠. 남성의 뇌는 평균 1350g, 여성의 뇌는 약 1250g 정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무게는 계속 줄어들어 80에서 90세가 되면 평균 1200g 정도까지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소가 극적으로 빨라지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50세입니다. 50세가 되면 매년 0.5%의 신경세포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변화이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더 일찍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단기 기억력은 24세부터, 순간 판단력은 29세부터, 단어 기억력은 35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은 가장 오래 유지되지만 이 또한 50세부터는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흔히 암산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의 작업 기억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뇌가 같은 속도로 늙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사람마다 뇌의 부피는 약 15%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뇌의 노화 속도도 그만큼 개인차가 큽니다. 뇌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뇌가 그만큼 덜 늙어요. 나레이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반면에 막 산다고 하는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뇌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60세쯤 뇌 스캔을 해보면 건강한 분들보다 뇌 부피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98세 할머니와 그분의 72세 아드님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98세 어머님은 머리카락이 아직도 검은색이 많았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반면 72세 아드님은 피부 주름도 더 많고 발음도 명확하지 않았죠. 두 분이 함께 걸어오면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부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드님은 평생 담배를 피우셨고 규칙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평생 금연하시고 매일 일기를 쓰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단순히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평생 동안의 생활 습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귀에 주름이 있으면 뇌의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보스턴 대학과
우리나라 삼성병원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의 발생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태아 시기에 3개의 배엽,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서 각기 다른 조직이 발달하는데 외배엽에서는 피부와 뇌가 함께 발달합니다. 즉, 얼굴에 주름이 많고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면 뇌 상태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분들의 MRI를 찍어보면 정말 통통하고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4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요 요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 요인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 유지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복부 비만입니다. 특히 35세에서 55세 사이의 중년기 복부 내장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비만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모 선수들은 매우 체구가 크지만 그들의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비만 세포보다 근육 세포가 대부분이고 건강한 지방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비만은 불건강한 지방 세포가 많은 비만, 특히 복부 내장 비만입니다. 이런 지방 세포들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 순환을 통해 뇌까지 염증 신호가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더 빨리 파괴되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이 촉진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고기를 과하게 먹은 다음날 아침, 몸이 찌뿌듯하게 느껴지는 그 불편함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이런 염증이 지속되면 단순히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미 중년기 복부 비만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5세 이후의 비만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절대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살이 빠지면 뇌의 부피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체중 감량보다 근육량 유지와 증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에서는 뇌 건강에 중요한 성장 호르몬과 BDNF 내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그램당 4칼로리를 제공합니다. 반면 지방은 그램당 9칼로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근육보다 지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둘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불과 7초 만에 뇌에 도달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오면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도파민은 적절한 양으로 분비될 때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공격성을 높이고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뇌세포를 빠르게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담배를 피우면 뇌로 가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이라면 일시적인 수축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담배로 인한 혈관 수축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담배를 피울 때만 정신이 또렷해지고 담배를 끊으면 두뇌 안개브레인 포그가 심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혈관 수축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저는 한 번은 담배가 해롭다는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했다가 한 환자분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잠시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이렇게까지 강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제가 100번 고소를 당하더라도 이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흡연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셋째, 불규칙한 식습관과 나쁜 음식입니다. 식사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하나의 차인벨과 같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굶고 하는 불규칙한 습관은 내부의 생체 신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소위 삼백이라고 불리는 염분, 설탕,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염분이 높은 음식은 세포 내 수분이 삼투압에 의해 빠져나가게 만들어 신경세포를 수축시킵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기본적으로 간이 많이 된 음식이 많아서 염분 섭취량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설탕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쉽게 탐닉하게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단순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 노화가 가속화되고 당뇨 위험도 높아집니다. 우리 뇌의 기본 성분이 지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지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DHA와 EPA가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신경세포의 기본 구성 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건강한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포화지방은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이를 극복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박동과 호흡이기 때문에 몸은 그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뇌로 가는 에너지는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움직이지 말고 숨만 쉬고 누워만 있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이런 본능을 극복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뇌 노화의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 있는 뇌 노화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40대 중반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던 중 자주 쓰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다른 단어로 대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혀끝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말하려는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것 같은데 정작 생각이 나지 않는 현상이죠. 이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함께 작동하며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연결 약화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 뇌가 얼굴 인식과 이름 기억을 다른 영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현상은 40대부터 점점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길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낯선 환경에서도 길을 잘 찾았는데 갑자기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길 찾기는 여러 뇌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인지 작업입니다. 나레이터는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해마는 공간 기억을, 두정엽은 방향 감각을, 전두엽은 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영역들의 조화로운 작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암산 능력의 저하입니다. 마트에서 물건 값을 빠르게 계산하던 분들이 이제는 간단한 덧셈, 뺄셈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쓰세요. 그게 뇌에 더 편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대부분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이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반면 본인은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발견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자기 인식 능력이 침해,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합니다. 자신의 인지 능력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전두엽 기능이 아직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기억력만 0점이었는데 본인은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계속해서 문제를 호소했죠.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걱정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분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뇌 건강을 지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5가지 뇌 건강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으며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잊어버린 단어 기록하고 10번 말하기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메모하고 잠자기 전에 소리내어 10번 반복해서 말하세요. 우리 뇌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저장하는 세포들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단어를 담당하는 세포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세포를 반복 훈련을 통해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그 단어를 담당하는 뇌세포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세포가 죽더라도 그 기능은 인접세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 덕분에 우리 뇌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거나 감정을 담아 기록하세요. 특히 손글씨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5%도 안 되지만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은 상당히 큽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글씨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등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합니다. 타이핑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손글씨는 더 많은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감정을 담았으면 변형계까지 함께 자극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론 글씨 쓰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타이핑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일정을 정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도 함께 적어보세요. 오늘 마트에 갔다가 아니라 오늘 마트에 갔는데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매일 낯선 단어 5개씩 외우기입니다. 외국어나 한자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매일 학습하세요. 한자는 상용문자이기 때문에 시공간 능력과 기억력을 함께 훈련시킬 수 있어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외우지 못하면 다음 날까지 계속해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익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인지 예비능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뇌가 손상이나 노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 시기가 지연되거나 같은 정도의 뇌 손상에도 더 적은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순서가 있는 운동하기입니다. 특히 댄스와 같이 순서를 기억하며 움직이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뇌와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은 뇌가 지시하기 때문이고 몸이 기억하는 것도 뇌가 그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신체 활동은 곧 뇌 활동입니다. 유튜브에서 간단한 댄스 영상을 찾아 56분만 따라해도 좋습니다. 15일만 꾸준히 하셔도 기억력이 확실히 향상됨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던 치매 환자 댄스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간 치매 환자들과 함께 볼룸 댄스를 훈련했는데 단순 스트레칭이나 걷기만 한 그룹보다 댄스를 한 환자들의 뇌 활성화가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작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던 환자들도 몸이 기억을 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댄스는 기억력, 균형 감각, 리듬 감각, 사회적 상호작용 등 여러 인지 능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또한 음악과 함께하는 활동은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물론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 요가, 타이치와 같이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도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식단 점검하기입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규칙적인 식사로 바꾸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뇌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채우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뇌 건강에 좋다고 입증된 식단입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전곡류가 풍부한 이 식단은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 개선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통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0대 후반의 여성 시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다며 괴로워하셨고 유전자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은 아포이 유전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이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포이 유전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유전적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85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매일 일기를 쓰고 운동을 하고 요리를 하며 무엇보다 다시 시를 쓰고 계십니다. 뇌 스캔을 해보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여전히 쌓여 있고 뇌 부피도 약간 줄었지만 일상생활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진료 때는 화장실을 언제 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해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지금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창작 활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유전적 위험 인자나 뇌의 구조적 변화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뇌 관리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예비능의 힘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훈련시키면 일부 뇌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는 마치 교통체증이 있을 때 우회로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외모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오해 때문에 뇌 건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노화, 즉 외모에는 보톡스, 필러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뇌 건강은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감정, 생각,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지 않고 노력해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뇌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가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노년기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뇌의 금메달을 따십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뇌 건강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 어떤 투자보다도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생활, 건강한 마음,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단 2주만 해보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 분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누리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90대, 심지어 100세가 넘어서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인생담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